안녕하세요. 품국영수학원 나영쌤입니다. 나영쌤과 함께하는 2021 수능특강 문학 첫 번째 시간이고요. 교재는 42에서 43쪽 펴주면 됩니다. 선생님이 귀여운 옴팡이로 PPT 만들어 보았는데요. 끝까지 집중해서 잘 봅시다. 첫 번째 작품은 작자미상의 구지가입니다. 구지가는 아직 수능에는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지만 EBS 교재에는 꾸준히 실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작년 수능 특강에도 나왔고요. 올해에도 다시 한번 구지가가 출제되고 실리고 있습니다. 자, 작품 보겠습니다. 거부가 호명을 하고 있죠. 드러나는 청자를 호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청자를 호명하는 표현법을 돈호법이라고 했습니다. 머리를 내밀어라 라고 하면서 거북이에게 특정한 행동을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밀지 않으면 가정법이죠. 구워서 먹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거북이의 경우는 배경 설화와 함께 봤을 때 거북이는 집단, 단체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신령스러운 존재, 주술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다른 우리 고전 시가에서도 많이 보이는 용과 같이 주술의 대상, 신령스러운 존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머리를 내밀어라. 여기서 이제 굉장히 많은 해석들이 나타나고 있죠. 자, 보통은 우리가 배경 설화와 함께 봤을 때 이 머리의 경우는 우두머리 또는 임금, 생명력 등을 상징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거북이에게 우리의 임금을 내어놓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밀지 않으면 가정에서 구워서 먹겠다고 위협하는 호명, 명령, 가정, 위협의 4단계의 구조는 보통 주술적 성격의 노래의 전형적인 구성입니다. 그래서 구지가 외에도 해가, 처용가와 같은 다른 주술적 노래에서도 이러한 4단 구성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구지가 핵심 정리입니다. 갈래는 사구체 한역 시가이고요. 사구체라고 하면 4줄짜리라는 말이고 한역이라는 말은 한자로 적혀진 것을 한국어로 번역했다는 뜻입니다. 성격에는 주술적 노동요, 집단무가라고 적혀 있는데요. 개인의 정서, 개인의 서정, 개인의 감정을 노래한 것이 아니라 단체, 집단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집단적으로 불렀다는 노래를 의미합니다. 주제는 우리가 배경설화와 함께 봤을 때 수로왕, 즉 임금의 출현을 기원하기 위해 불렀다는 노래인 것을 알 수 있고요. 현전하는, 현재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집단 무효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지가에서 또 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청자와 화자의 관계입니다. 자,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표면적으로, 즉 겉으로 드러나는 관계와 이면적, 속에, 내면에 들어가 있는, 내면 속에 들어있는 관계는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표면적 화자와 청자의 관계는 화자가 우위에 있어서 청자인 거북이에게 머리를 내어놓으라고 명령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구워 먹겠다라고 위협을 하는 화자 우위에 있는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는 청자가 우위에 있는, 거북이가 우위에 있는 관계에 해당됩니다. 까닭은 청자에 해당되는 거북이가 사실은 집단, 단체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신령스러운 존재에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표면적인 것과 이면적으로 드러나는 화자와 청자의 관계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 작품은 이규보의 꽃샘 바람입니다. 한자어로는 투화풍이라고 나타나 있고요. 작품 보겠습니다. 꽃 필 땐 미친 바람도 많으니 사람들은 꽃샘 바람이라 하네. 자,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나타나 있죠. 조물주가 모든 꽃을 만들 때 마치 한없이 비단을 가위질해 놓은 듯. 자, 이 표현은 우리가 전에 배웠던 상춘곡에도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칼로 말아냈는가 해서 칼로 마름질했는가 라고 해서 보이는 풍경, 꽃 풍경이 비단을 펼쳐놓은 것 같이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그토록 공력을 허비했으니 자, 꽃을 만들고 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드는데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꽃 아끼는 마음 응당 적지 않으련만. 자, 이렇게 노력과 시간을 다 했으니 그 마음이 적지 않다는 뜻이겠죠. 어찌 그 고운 것을 시기하여 그 고운 것이라고 하면 꽃에 해당됩니다. 도리어 미친 바람을 보냈겠는가.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다 했는데 미친 바람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서리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만일 하늘의 명을 어긴다면, 이 표현에서 바람과 하늘의 수직적 관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늘이 어찌 죄주지 않으랴 서리법이죠. 그래서 하늘의 마음과 하늘의 명과 반대되는 바람의 뜻은 없다는 것을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람들이 바람이 꽃을 시샘했다는 것과 달리 생각하는 화자의 생각이 드러납니다. 이런 법이라는 건 기존의 사람들의 생각이죠. 반드시 없을 것이니 나는 사람들 말이 잘못이라 한다네 하면서 기존의 사람들과 다른 화자의 생각이 드러납니다. 바람의 직책은 만물을 고무하는 것. 고무하는 것은 힘을 내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입니다. 만물의 은퇴 깊이니 사사로움 없으리라. 자, 여기서 주체는 바람이죠. 바람이 만물을 고무하고 만물의 은택을 입히고 있으므로 여기서 바람은 긍정적이고 좋은 존재입니다. 만일 꽃 아껴 바람 불지 않는다면 그 꽃 영원히 생장할 수 있으랴. 서리법이죠.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꽃이 영원히 생장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즉 바람의 필수적인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서리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람은 기존의 사람들이 꽃을 시샘하는 부정적인 바람이 아니라 만물을 고무하고 만물의 은택을 입히고 꽃을 생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존재로 화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꽃 피는 것도 좋지만 꽃 지는 것 또한 슬퍼할 게 뭐랴. 서리법이죠. 슬퍼할 게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 꽃 피는 것, 지는 것은 서로 반대인데 둘 다 좋고 슬퍼할 게 없다라는 역설적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역설적 표현은 기존에 꽃이 지는 것을 슬퍼하고 꽃이 지는 것을 안 좋게 생각했던 우리의 사고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표현법입니다. 피고 지는 것 모두 자연인데 자연의 이치가 나타나죠. 열매가 있으면 또 꽃을 낳는 것이야 하면서 이제 꽃이 져야 소멸이 있어야 열매라는 생성이 나타나고 열매가 소멸해야 또다시 꽃이 나타난다는 자연의 순환적 섭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묘한 우주의 이치 묻지 말고 술잔 잡고 소리 높여 노래나 부르자 하면서 마지막에는 화자의 풍류적 낙관적 태도가 나타납니다.
꽃샘 바람 핵심 정리입니다. 성격, 자연 수능적, 낙관적, 교훈적 태도.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어서 화자가 자연의 이치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다는 점에서 교훈적 성격이 나타납니다. 주제는 생전과 소멸의 오묘한 이치, 자연의 이치에 대한 깨달음이 주제죠. 구성은 전반부와 후반부 2단 구성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전반부에 해당하는 1에서 12행은 꽃샘 바람이 잘못 붙인 이름임을 주장함으로써 화자는 꽃샘 바람이 꽃을 시샘하는 것이 아니라 꽃의 성장에 필요한 바람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인 13에서 22행은 우주의 오묘한 이치에 대한 통찰과 깨달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징은 4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바람을 의인화했죠. 여기서는 의인화하여, 의인화는 은택이 피고 만물을 고무하고 사사로움이 없다는 의인화를 통해 깨달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설적 표현은 꽃 피는 것도 좋지만 지는 것도 슬퍼할 게 없다라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꽃 지는 것은 슬퍼하는 독자의 생각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섭리에 따르자는 낙관적 태도가 마지막 부분에 나타났고요. 직유법, 비단을 가위질해 놓은 듯에서 직유법이 나타나죠. 뭐뭐인 듯, 뭐뭐한 듯 직유법을 통해 아름다운 꽃의 풍경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 구지가의 배경 설화를 읽고 푸는 문제였습니다. 1번 노래는 일정한 신체적 행위와 병행되어서 제의적 성격을 지닌다. 그쵸? 자, 기쁘게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라는 배경 설화에서 신체적 행위가 병행되어 나타나고요. 제의적 성격이라고 하면 제사, 의식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죠.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주술적이고 제의적으로 불렀던 노래임을 알 수 있습니다. 1번에 2번 짧은 분량과 단순한 내용. 그쵸, 4구체 한역시가라서 굉장히 짧은 분량입니다. 이는 집단 가창을 용이하게 집단적으로 부르는데 용이했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1번에 3번 개인의 독자적 염원. 개인의 독자적 염원, 개인의 내용을 담은 시가 아니라 집단, 단체의 염원을 노래했기 때문에 1번에 3번 개인의 독자적 염원이 틀려서 1번에 3번이 정답입니다. 1번에 4번 새로운 지도자를 추대하기 위한 노래. 그쵸? 임금 수로왕의 추대를 위한 노래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1번에 5번 부적의 무리들이 하늘의 명령을 거부하지 않고 기꺼이 따랐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배경설화 마지막 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자줏빛 새끼줄이 내려왔고 그것을 이제 집단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죠. 이 부분에서 하늘의 명령을 거부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2번 보겠습니다. 꽃샘 바람에 대한 화자의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서 1번에 바로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꽃이 영원히 생장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제 바람은 여기서 화자는 긍정적이고 필수적인 존재로 자연의 이치에 필요한 존재로 보고 있었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3번의 답은 5번이고요. 5번 바로 보겠습니다. 가해 화자는 대상에게 특정한 행동을 요구하고, 그렇죠. 특정 행동이라고 하면 머리를 내밀어라 라는 특정 행동을 요구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대상의 행위, 즉 조물주가 꽃샘 바람을 보낸 행위, 바람이 부는 행위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이 바람은 결국 자연의 이치에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의 5번, 순서대로 1번에 3번, 2번에 1번, 3번에 5번이 해당됩니다.